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29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어제는 코스닥이 상당히 이상했죠.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중에 코스닥 지수 낙폭이 한때 4%대 이를 정도로 급락하기도 했었단 말이죠. 막판에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이너스 2.2%로 마감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었던 건데요. 최근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컸었던 적은 거의 없었죠.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미중 문제 및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실물 경제, 특히 그것을 표시하는 그런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인식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가장 큰 부담은 이미 알려진 그들과 같은 그런 악재가 아닌 위치 부담이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악재로 작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 저점 대비 무려 70% 가깝게 급등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 수준뿐만 아니라 현재 금년 최고치까지 갱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모습까지 나왔으니 당연히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그래도 어제와 같이 불안했던 모습에서 어느 정도는 탈피를 해서 조금은 안정된 모습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뭐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미중 갈등 문제가 미국 시장도 또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현재 조정을 받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점과 관련돼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또 얼마나 받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조정, 사실은 필요한 조정이고 적당한 조정입니다. 그런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판도가 재구성됐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냐 하는 점. 판도 변화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얼마나 안전하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 기본적인 문제죠. 또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입증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에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자, 그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태까지의 상황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 특히 바이오나 또는 2차 전지 같은 일부 섹터나 또는 현재 반도체 관련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다수의 종목들, 업종이나 또는 종목 구분 없이 다 같이 올라오는 그런 국면, 그것이 제1국면이었다고 한다면, 조정 후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선별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현재 그것을 제2국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2국면의 주인공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역시 삼성전자가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현재 그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랠리다 이렇게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을 보고요. 또 시장의 맥을 읽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장의 특징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반도체 랠리가 기대된다는 건데요. 그 배경과 그 전망을 그 전에 뭐 상당히 장황하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조절을 할 때 잘 적용시켜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글로벌 이슈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는 것과 이게 중국의 입장이죠. 트럼프의 강력 대응이 현재 부딪히는 양상입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강력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또 현재 위안화는 계속 약세입니다. 현재 달러당 7.132원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현재 이 수준은 달러당 7위안 넘어가 있는 이 수준은 거의 12년 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위안화 환율 수준입니다.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점은 또 트럼프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껄끄러운 눈엣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부딪힐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 자, 그나마 다행스럽게 WTI, 현재 지금 원유 가격은 2.74%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3.71달러 수준. 이렇게 안정적인 강세가 유지될수록 또 이 상태에서 유가가 한 단계 더 단계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수혜 대상은 가령 석유화학이나 또는 뭐 조선주라든가 오늘도 조선주는 나쁘지 않죠. 그렇게 전통적인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땐 그들 종목들이 수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시장 전체에서도 유가가 안정적인 그러한 회복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시장을 잠깐 오늘 보죠. 현재 시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순매도,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기관도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은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 및 일본 증시도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각각 0.2 내지 0.3%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사실 금일 장중 시장에 장중 시장에 상당히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나 주변 증시 등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하지만 선물은 일단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두 개의 차트가 위아래 나란히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차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유 차트입니다. WTI 가격이 현재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30달러, 현재 수평선이 거져 있는 이 가격대가 30달러입니다. 30달러 위에서 비교적 안정을 취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소한 효과와 그리고 최근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한 기미가 있단 말이죠. 수요가 그렇다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유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밑에 있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또 현재 지금 미중 갈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현재 면화 가치가 떨어지듯이 원화 가치도 떨어질 소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환율과 관련된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전일 대비 2원 정도 내려간 1237원 정도라서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중 문제라든가,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장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상태다. 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 미중 문제 등 기타 어떤 이유로 해서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조정을 좀 받는다면 그것이 비록 단기적으로 과격한 양상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기술적인 조정일 것이다. 라는 것을 환율이 먼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환율이 아마 오늘 같은 날 환율한테 불리한 악재가 있을 때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 즉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만도 할 텐데 오히려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에서 그렇게 시장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런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어제 한국은행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주열 총재가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의 실효하한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효하한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고 한계점까지 와 있다는 거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상태 0.5%에서 0.25%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만 내려갈 수 있을 뿐 그 이상 미국식으로 제로금리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하한이라는 얘기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국채 매입까지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 어, 미국, 한국식 양적 완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초대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간 단위로 따졌을 때 한 10조 넘어 15조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유동성을 살포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베이시스를 보면 지금 지수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우상단에 선물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베이시스가 현재 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베이시스가 더 좋아진 모습이죠.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의식하고 베이시스가 안 빠지는 것이죠. 근본적인 시장 변화, 베이시스의 플러스 변화, 즉 콘탱고 상태로 전환이 되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아마 시총 상위 대형주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도가 변할 것을 어느 정도는 시사하는 그러한 베이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당장은 어, 현재 선물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이런 것에 현재 코스피든 코스닥 지수든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에 있어서 특히 코스닥의 현재 인기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재 코스피 선물 지수를 봐야 됩니다. 선물 지수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현재 별반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조정은 현재 단순 기술적 조정이고 또 바람직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정 후에 새로운 판도, 즉 코로나 제2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점까지 윤곽을 잡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뭡니까?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랠리에 대해서는 그전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한테 올라가기보다는 한 7, 8일 정도가 돼서 반도체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존 봤던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모종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그 시기가 이제 앞당겨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빠르면 조정을 받고 난 후에 한 6월 중순경부터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높다.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데요. 오늘 지수가 약하고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순매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오늘까지도
순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는 아니죠. 오늘을 제외한 어제 그제 양 이틀간에는 무려 2,750억 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순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2,750억 순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지수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작게나마 순매수 하면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점은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행태입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들도 오늘까지 순매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포함하면 4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합계 역시 작지 않습니다. 2,400억 넘게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 전과 완전히 다른 외국인과 기관이 비교적 작지 않은 규모로 쌍끌이 형태로 주가 탄력도 그렇게 세지도 않은 삼성전자를 사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일단 큰 변화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의 주가가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뭐 보시면 안 봐도 알겠습니다만은 너무 부진했죠. 다른 종목들은 웬만히 다 올라갔고 또 어떤 종목들은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아예 저점 대비 불과 14% 정도밖에 회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점, 뭐 현재 그 하이닉스까지를 포함한다면 약 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 정도인데 사실은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종합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도 거의 40% 가깝게 또 웬만한 업종들은 30 내지 80% 정도 다 같이 많이 올라갔고요. 코스닥 지수는 70% 이상 올라왔죠.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은 뭐 현재 2배 이상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뭐 전혀 현재 어, 맥을 못 춘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자, 그런 정도. 낙폭이 낙폭보다는 상당히 부진했다는 건데, 이게 약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어, 미국의, 현재 그 나스닥 지수 따라서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동반하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 46.2% 정도 올라갔다는 거죠. 네, 지금 보고 계신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모습이 거의 유사하죠. 현재 떨어졌던 폭과 또 올라가는 반등폭이 비슷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근 45% 정도 저점 대비 올라간 케이스고요. 밑에 있는 반도체 지수도 저점 대비 약 45% 정도, 46% 정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그런 모습, 나스닥에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혀 그러질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가장 큰 것은 수급도 수급이지만 2분기 실적 전망이 다소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보다는 사실상 현재 그 삼성전자 컨퍼런스콜에서 발표됐던 일종의 고백이죠.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2분기 실적 부진, 아마 6조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뿐만 아니고, 펀드, 외국인 모두 다 좀 길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 2분기 실적이 당장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반기 실적 및 내년 실적 전망인데, 나쁘지 않은데, 어제 나온 얘기죠. 세계적인 D램 생산업체, 반도체 생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계 3위입니다. 여기서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 상향 조정했고요. 약 8% 정도. 영업이익은, 순이익은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매출을 8% 정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만큼 기조에 깔려있는 산업 기반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모바일 및 서버, 또 게임용 PC 반도체, 게임용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지고 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 반도체 D램가는 비교적 견조하게 작년 12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지난 4월 달까지 5개월 동안 연속해서 가파른 것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12월 저점 대비 반도체 D램 고정고래가는 약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 그래서 이런 것이 2분기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3분기 때부터는 현재 좋은 결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현재 반도체 D램에 대한 투자를 약간 늦춰왔거나 오히려 약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현재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는 공급난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될 소지가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치 산업이거든요. 쉽게 그 캐파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급 부족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반도체 가격이 지난 2017년도, 2018년도처럼 가파르게 현재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파르게 급등할 소리도 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부터 내년 상반기 때까지 말이죠. 그런 소리가 상당히 그게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특히 하반기 들어 내년까지는 아마도 글로벌 SNS뿐만 아니라 웬만한 인터넷 업체, 믹기타 등등 SI 업체 다 포함이 됩니다. 업체들은 중앙 서버를 확충해야 된다는 거죠. 서버 이번 특히 언택트 시대 때문에 더욱더 초대 규모의 그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와 관련된 수요가 늘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화웨이 제재가 있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는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전체 매출의 5%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화웨이 제재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화웨이에 크게 다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막강한 경쟁 대상자인 TSMC입니다. 대만의 삼성전자죠. 오히려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기도 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히려 TSMC가 화웨이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지언정 삼성전자는 아니고 오히려 TSMC가 그렇게 제재를 받는 것이 삼성전자한테는 반사이익이 된다는 측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외국인들이 금년 들어서 삼성전자를 7조 3천억 정도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약 2조 원 정도로 순매도를 해서 합계 약 10조 가깝게 외국인 기관 매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들 물량은 시장이 어느 정도 코로나 제2국면이 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비전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매도의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대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 매도했던 것 다 들어오고 나서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그 대기 매수세만 10조 플러스 알파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동안 매수했던 약 9조 원 이상 매수했던 일반 개인들은 매도하겠죠. 근데 일반 개인은 다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매도를 한다면 약 한 반만 매도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초과 수요가 4조 원 넘어 5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물량 부족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이라도 또 주가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대형주가 말이죠. 그런 상태.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것만 보면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수 부담이 너무 크죠,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그냥 경감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코로나와 관련돼서 특히 실물 경제가 상당히 피폐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어떤 비전이 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실물 경제를 표상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면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현재 실물 경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희망적인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급상 현재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1200원 이하로 떨어지는 모양새, 진행 방향이 1100원 정도로 내려가는 쪽으로 진행되면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네, 그만큼 또 현재 달러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되니까 여기서 삼성전자를 향해서 강렬한 매수가 뒷받침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1200원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으로 진행돼야 된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 우선 현재 본매수도 본매수지만 그 전에 프로그램 매수를 많이 합니다. 먼저 땡긴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수. 그러려면 선물 지수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그 조건이 바로 베이시스입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의 차이를 얘기했죠. 지금 여태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그것이 플러스로 반전돼야 됩니다. 그냥 되면 안 되고 간신히 플러스 정도는 안 되고요. 적어도 플러스 0.5 이상, 적당하게는 플러스 1.0 이상 되면 외국인들이 보다 본격적인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것이고요. 국내 기관들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열에 합류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순발력이 있는 금융투자가 최고입니다. 빠를 때는 금융투자가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욱더 현재 삼성전자의 물량은 막 딸릴 정도로 품귀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될 때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매수를 해도 일반 개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규모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탄력에 나오다 말다 하는 경우 단계별로 조금씩 하루에 1% 내지 2% 이렇게 몇 달간 움직였다가 연말쯤 돼서는 하루에 3%, 4% 정도 그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금융 목표 가격이 7만 원인데요. 7만 원 넘어서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이 내년 약간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 정도 되면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내년 토탈로 봤을 때는 10만 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제3제사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다른 곳으로 바꿀 필요 없고 이걸 갖고 계시면 되고 안 갖고 있으신 분들, 물량을 덜으신 분들은 뭐 재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 비중을 이제는 다시 현재 늘려줄 때다 하는 인식으로 전환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VIP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에 100만 원이고요. 지금 안내판이 나가고 있죠. 계좌번호에 10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번호 010-2420-0553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성명 문자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는데요. 그러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직접 도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